네, 안녕하세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충격적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따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은 조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3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진화심리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반박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다니엘 버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냥 뉴욕타임스 뭐 매거진의 전속 작가 이렇게 돼 있고 과학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좀 참신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보통 과학자들이 쓰는 책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라는 사람이 쓰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라든가 조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녀 관계를 말할 때 너무 그 진화 심리학적인 틀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도 팔리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스테디셀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여성들을 직접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실험을, 예,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자의 성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여자하고 섹스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다 보니까 모태솔로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미 그게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태솔로라고 하면은 흔치 않았다고 이제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정말 흔해졌어요. 30대가 다 돼서까지 모태솔로인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만나 보니까 정말 이제 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사회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자하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사귀어 보신 분이라면 그 여자의 성욕을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어렵긴 하죠. 이게 정말 여자가 성욕이 끌어올라서 나하고 자꾸 섹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계산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잘 구분하기는 힘든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그 답을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반응하는 것이 단지 생각으로 그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할 건데요.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자의 그 질을 가지고 질의 수축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질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질 안 내부를 이렇게 뭐 관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산부인과에서 주로 이제 쓰게 되는 뭐 도구이기도 한데, 옛날도 아니죠. 뭐 한 60년대, 70년대였나? 성의학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뭐 미국의 그 킨제이 연구소라든가 막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의사의 관점으로 약간 그렇게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여자가 성욕이 있는가, 그리고 성욕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쉬운 방법으로,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검증을 해 보려는 시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자의 그 성욕이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하고는 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픽업을 배웠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픽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성욕이 억눌려 온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성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문란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우리가 받게끔 컨디셔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자들 스스로도 이 성욕을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억눌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픽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자의 어떤 뭐 심리를 해소해 주고 뭐 정화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의 성욕이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픽업이라는 건 사실 여자를 꼬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정말 그 깊은 차원에서는 여자가 그런 사회적인 억압이라든가 억눌림 뭐 이런 데서 해방시켜 주는 막 그런 의미도 되게 크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 거죠, 픽업 아티스트들이 옛날부터. 그런데 그게 그런 깊은 수준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얘기들을 지금은 많이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여자 꼬시고 그냥 뭐 말하자면은 뭐 먹버하고 뭐 이제 그러는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그런 진화 심리학적인 어떤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성욕을 분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리가 고민을 해 보지 않는다고 할까요? 여자들이 그냥 남자들 여럿을 두고선 간 보고 거기서 뭐 간택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만 많이 집중을 하지 여자 개개인들이 성욕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픽업을 15년 전에 거의 배웠으니까 예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픽업이 여자의 어떤 그 봉인된 성욕을 어떻게 해제시켜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예 그건 이제 뭐 제 그냥 잡담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그 시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여자의 성욕을 제대로 한번 그 연구를 해 보자 이제 이런 강한 뭔가 이제 동기를 갖게 된 거죠. 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이제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시도를 한 거예요. 뭘 했느냐. 여자의 그 질이 있잖아요, 그 생殖기. 그 질 내에서 혈류가 이제 흐르는 네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방법이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질에다가 한 6 센티미터 정도의 반투명한 튜브 형태의 혈류 측정기를 이제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질벽을 향해서 광선을 비추고 질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조도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네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질 내에 그 혈류량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빛의 정도가 달라졌나 봐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얼마나 그 흥분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한테 그 안락 의자에다가 이제 눕힌 다음에 모니터에서 그 포르노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뇌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포르노 봐도 별 감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뭐 교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보노보 원숭이들 있잖아요. 보노보 원숭이들하고 그 여자들 뭐 이성애자든 뭐 동성애자든 관계없이 이 교미하는 영상을 보자마자 흥분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질박동폭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 여자와 여자가 만나든 남자와 남자가 만나든 뭐 남녀든 이렇게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남자의 지위 뭐 여자의 지위 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스크린에 누가 등장을 하든 그리고 서로 또는 혼자 무슨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질박동폭이 빠르게 치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로 이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한 점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모든 여성 피험자들이 미소년보다 보노보의 교미에 더 흥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그 선교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거의 잡식성이라고 할 만큼 무작위적으로 이제 질의 혈류량이 폭등했다는 거죠. 한편 동성애와 이성애 남자들 모두 보노보의 교미에 자연경관을 감상할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의 성욕이 더 적게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런 포르노를 보면은 좀 발기도 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남자들은 진짜 시각적으로 즉각 반응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게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자기 기만 능력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 자기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니라고 자꾸 이제 잡아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 혈류 측정기 결과와의 불일치가 이 피험자 전원에게서 좀처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자기가 흥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몸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어이없는 거죠. 자위 행위에 대해서 설문을 하자 익명과 가짜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한 그룹만 남자와 동일한 비율로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설문을 할 때만 그나마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죠. 자, 몇 명의 상대와 섹스했느냐고 물었을 때도 가짜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한 그룹이 공개적인 설문보다 그렇다는 대답이 70%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달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보니까 남자 피험자들은 이제 객관적인 결과와 주관적인 결과가 일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남자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평소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몸과 마음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채팅방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이 이제 정말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될 때가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몸이 흥분한 것조차도 모르고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몸으로는 이제 흥분하고 이제 느낄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이 사타구니가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고 몸과 인식을 연결하는 성의 순환고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발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그 생식기가 안쪽으로 이제 내장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불분명하고 이 정보를 놓치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질 내부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됐을 때조차도 여자 본인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자 자신도 모르는데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여성들을 많이 또 사귀어 본 남자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자들이 얼마나 그 성욕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가 이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예로 결혼한 커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결혼 초반에는 남자가 워낙에 이제 성욕이 왕성하니까 남자 주도로 이제 뭐 간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여자는 그 성감을 나중에 이제 깨우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 여자의 성욕을 감당을 못 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남자가 오히려 이제 겁을 먹고 약간 좀 이제 멀리하게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처녀 때나 말하자면 아가씨 때 그럴 때는 뭐 남자 경험도 부족하고 이래저래 자기의 성욕 자체를 인지를 이제 못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 근데 심지어 그 결혼을 해서도 이런 여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잘못이기도 한 게 남자가 그 여자의 그 성욕을 제대로 해제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여자가 불감증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여자에 따라서는 그 자기의 성욕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자들도 꽤 많은데 그런 여자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자들이 좀 까칠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서 그런 행복을 얻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의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 남자를 무시하고 불만이 많이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을 모르는 여자들은 약간 그런 사춘기 상태 또는 뭐 그런 미성숙한 상태 이런 그 상태로 남아 있기 쉬운 거죠. 남자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이제 야한 스토리를 들려주니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질내 혈류량은 낯선 여자와의 섹스에 대한 묘사를 들려줄 때는 여자친구와의 섹스 이야기보다 2배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그런 그 긴밀한 관계, 오랫동안 만나온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과의 섹스에 더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분도. 남자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매력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처음 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여자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 보시면요.
그 유부녀를 특히 만나 보세요. 그러면요. 초반에 여자들이 그 나에 대한 그 호구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반응성이 상당히 이제 강하죠.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 초반에 상당히 여자들의 그런 신체가 좀 흥분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친구와의 섹스에서는 흥분이 일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얌전했지만 낯선 남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8배나 박동이 증가하더라. 이거 정말 중요한 명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요. 요즘에 그 알파 메일, 뭐 레드필, 뭐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알파 메일의 어떤 그 내재적인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알파 메일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파 메일을 그 여자가 평생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알파 메일한테 평생 성욕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는 그 본질적으로 남자와 다르지 않게 새로운 남자한테 이제 계속 끌리게 돼 있는 거죠. 요즘 하는 얘기가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 알파 메일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다는 뭐 그런 망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자꾸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파도 하나의 그냥 일개 남자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피험자들은 낯선 사람에게서 거의 흥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혈류 측정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 연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설령 꿈에 그리던 완벽한 외모의 연인일지라도 낯선 남자나 여자에게는 비할 적수가 못 되었다. 낯선 사람과의 섹스는 거의 폭풍 수준으로 질내 혈류량을 증가시켰다. 단지 음성으로 이런 야한 스토리를 들려주었을 때 이 스토리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든 음성으로 하든 여자들은 어떤 낯선 사람과의 섹스에 반응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현 시대에서도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도 한순간에 그냥 모르는 남자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뭐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이제 그 남자의 뭐 애를 뭐 낳는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애써 안 보려고 애를 너무 많이 써왔죠.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거의 뭐 쌍욕을 먹을 정도였는데 이제서야 저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오픈이 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여자들도 동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한 상태에서 여자를 상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여자를 여신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남자한테 정말 해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들도 남자를 동물로 여기듯이, 그런데 여자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면 말이 안 통하죠. 여자들은 이제 정말 뼛속까지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레드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여자한테는 뭐 진실 얘기할 수가 없다. 진실 얘기를 해봤자 아무 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이거를 좀 역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또 현실에서 이게 또 잘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그 남녀 관계라는 게 자기 기술적인 부분이 좀 타고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얻어맞는 거랑 조금 이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버스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육체하고 정신, 현실과 기대 사이의 부조화를 여실히 보여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성욕이 남성보다 시각적이지 않다는 개념이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될 개념입니다. 여자의 그 성욕은 정말 시각적이죠. 남자의 그런 몸매를 보고선 이제 바로 반응을 한다는 그런 거나, 쉽게 말해서 그냥 옷만 잘 입어도 여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여자는 그냥 청각에 예민한 동물이다. 그래서 뭐 말을 예쁘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성 피험자들한테 이제 에로틱한 사진을 보여주자 남성 피험자들 못지않게 포르노 사진을 오래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못으로 박아둔 듯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 피험자 그룹에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사진들을 보여주고 혈류량을 측정했다. 이 내용이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살면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트위터라든가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제 여자들의 그런 야한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남자들이
막 자기 그 발기된 사진을 갖다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막 그런 행태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선 '아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걸 보고서 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렇게 해 가지고 과연 여자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여성 피험자 그룹에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사진들을 보여주고 혈류량을 측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험자들은 그 여자들인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발기한 남근만을 떼어 놓은 사진이 질내 혈관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자들이 그 발기된 사진만 보고선 육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실험에 대해서 아직 못 들어보셨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회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뭐랄까 남자들을 단죄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이 이런 그 성기가 발기된 것을 보고선 흥분하는 것들을 뭔가 좀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누군가가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루머 같은 거를 퍼뜨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이제 들 정도죠. '여성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동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만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자, 그다음에 심리학자 테리 콘레이의 40년 전 실험. 200명의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이제 했는데 이거 다 아시죠? 지나가는 여자한테 그냥 섹스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이제 모두 이제 거부를 했다는 뭐 이런 그 실험이 있었잖아요. 되게 이제 많이 그 인용이 되는 실험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낭만적인 환경에서 멋진 영화배우와 섹스를 뭐 제안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하니까 여자들이 그냥 좋다고 응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학생들은 남성들이 여배우에게 제안받은 정도의 열망 수준과 같은 결과를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어쨌든 여자들도 성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섹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픽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묘사하는 게 그 상대방의 그 심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상대방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그 뭐 언어 패턴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서 여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자들은 이제 그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고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픽업도 많이 하고 이제 이랬던 뭐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을 쓴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낭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급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오늘 잘 가져가시고. 자, 여성의 성욕은 과소평가하고 억제된 하나의 힘이고 성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제약 이상의 억압을 받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 성욕을 억눌러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어줄 수 없는 남성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와 섹스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여자의 그런 억압된 그 성욕을 심리적으로 이제 풀어 가지고 그것을 발현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은 섹스를 해서 그 섹스 자체로 질의 그 혈류량을 높여서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것까지 풀어내느냐. 이 두 가지로 저는 크게 여자들의 어떤 뭐 해방이라고 할까요? 남성도 지금 제가 많이 해방을 얘기하듯이 여성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방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네요. 지금 이제 뭐 픽업 포함해 가지고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것들 레드필 전부 여성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근본적인 거를 못 짚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성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삽입 섹스에 대한 거 이런 담론을 제시를 못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잖아요. 포유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인 상태로 이제 번식을 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어가 생긴 것도 이제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고 이런데 그런 본질적인 걸 빼먹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여성의 성욕이라는 힘은 대개 감정적 친밀감과 안전함만으로 촉발되지도 않거니와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가진 미신이에요.
여자가 감정적이고 친밀함을 계속 나와 유지할 수 있다는 미신. 이것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특히 한 남자와 그거를 계속 이제 지속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그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에로스는 남성의 리비도에 비해 일부 일처제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예측. 이것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리비도라는 건 이제 본능적인 성충동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성욕이 이제 억압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보니까, 이런 그 성박람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뭐 아카데미 이런 데 가보면 여성 회원이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 내용인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성욕을 부정하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일상에서 수도 없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킨제이 연구소에서도 이 성욕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시버스 이 사람이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성의학의 권위자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이쪽 그 연구가 킨제이 연구소. 마스터스 앤 존슨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 수백 명의 피험자들의 섹스 장면을 촬영을 하고 내린 결론도 이 성욕에 대한 것만큼은 제대로 연구를 못한 거예요. 단지 그냥 성기의 기능성, 뭐 오르가즘에 이르는 뭐 동작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발렌티노 섹스 마스터 그분이 뭐 수만 시간을 이제 임상 경험을 하면서 그 아마 이제 오르가즘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오르가즘, 멀티 오르가즘에 대한 거를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한데 그게 무슨 몸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오르가즘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오르가즘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멀티가 아니라 그냥 팔로잉 오르가즘이다. 그래서 연속적인 오르가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접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화 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 나와요.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부모 투자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뭐 정자, 자기의 난자가 미래에 얼마나 번식을 잘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난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비싸고, 네,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런 자원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남자를 되게 까다롭게 선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주로 이제 인간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정 이런 것들을 유전자의 기반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자꾸 환원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 여성의 성욕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모 투자 이론은 그 시버스의 혈류 측정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뭔가 성욕을 자기가 절제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내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게 혈류가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런 뭔가 그 상충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화 심리학에 설명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아래 깊이 숨겨진 충동, 엄격한 제약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충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MRI 뇌 영상 촬영은 감정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 신경계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fMRI 이걸로 이제 뇌를 많이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물론 이제 뇌를 스캔을 해가지고 뭔가 훤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구체적인 그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게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한 결과물을 보고선 해석하는 것도 과학자들마다 또 의사에 따라서 이게 해석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의 성욕을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좀 참 의구심이 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질내 측정 실험을 한 거, 그거하고 이제 진화 심리학을 어떻게 얘네가 이제 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실험이 또 뭐가 있냐면은
암컷이 교미하는 것들을 관찰을 많이 해본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 원숭이도 있고 뭐 쥐도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인간하고 포유류는 뭐 구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포유류고 다 비슷하거든요. 말을 할 줄 안다 이것뿐이지 인간도 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인간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붉은 턱 원숭이를 보니까 암컷이 교미를 주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털 원숭이 암컷들의 난소를 제거해서 난소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교미 횟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을수록 붉은 털 원숭이들의 교미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르몬 상태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아지니까 이 암컷이 그 수컷한테 이제 엄청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고 입술로 막 핥고 쓰다듬고 수컷의 배에다가 키스를 하고 땅바닥을 두들기고 막 이런 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자체가 이 암컷이 교미를 하게끔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랑우탄은 어떤 실험을 했냐. 이 수컷 오랑우탄이 반듯하게 드러누워서 발기한 음경을 암컷에게 보여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암컷이 다가가서 수컷 위에 올라탄 다음 위아래로 펌핑을 한다. 여기서 뭔가 힌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렇다고 이제 아무 데서나 막 바바리맨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적절한 그런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란기 실험. 이성의 여성들에게 배란 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에 3차례 걸쳐서 남녀가 섹스하는 방면을 찍은 포르노 사진을 수백 장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이 배란기에 근접한 피험자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포르노 사진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자, 놀라운 점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절정을 이루는 배란기였던 첫 번째 그룹의 여성들이 배란기가 지나고 호르몬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도 포르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배란기가 지나서도 이 성욕이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량이 적을 때 처음으로 포르노 사진들을 보았던 그룹의 여성들은 배란기에도 사진을 보는 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한 가지 교훈은 배란기가 아닐 때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첫인상이 좋게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배란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남자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자도 남자들처럼 일관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남자기 때문에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으로 여자를 자꾸 보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저도 사실 자꾸 잊어버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갑자기 뭐 태도를 바꾼다거나 그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만약에 까칠하다거나 기분이 나쁠 때 접근을 하면은 대체로는 뭐 이제 생리 중이라거나 뭐 배란기가 아니거나 이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그 여자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여자를 뭐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남자들이 자꾸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죠. 그 신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습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갈등 상황이 있다거나 그 저 여자가 조금 까칠해 보인다. 뭐 이러면은 아예 그냥 그 여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나중에는 뭐 냄새가 개발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그냥 여자의 어떤 분위기나 냄새만 맡고도 그냥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것도 뭐 쉽지 않죠. 거의 뭐 유전자를 바꾸는 수준의 뭐 그런 경지가 아닐까 이 생각이 뭐 들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암컷쥐를 보니까 이 교미를 할 때 사실상 암컷쥐들은 이제 마비 상태에 이제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 쥐 실험에서 이 성욕에 대한 거, 교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암컷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봤다는 거죠. 이 실험에서. 이게 교미를 할 때 보니까 암컷쥐가 척추 전만 자세,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바닥 쪽에다가 이제 붙이고 둔부를 이제 위로 향하게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그 후배위 자세 같은 거죠. 그 도기 포지션. 예, 그런 자세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쥐나 그 인간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도 그런 체위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뭐 포유류들 뭐 개도 그렇게 교미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인간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 개발해 가지고 뭐 그 정상위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섹스 테크닉 쪽으로 가면은 사실 후배위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죠. 후배위를 좋아하는 뭐 그런 남자들이 있다면 일단은 이제 테크닉적으로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여자한테도 그 후배위를 하면요, 그 자극이 많이 떨어집니다. 후배위도 어떻게 후배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동물적인 자세이면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쥐는 이렇게 교미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삽입이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쥐 암컷이 그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미를 위해서 암컷은 이런 자세로 그 사후 경직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거의 그냥 마비가 된 것처럼 뻗어버린다는 거죠. 알아서 수컷이 잘 삽입을 할 수 있도록. 네, 최적의 자세가 정상위가 제일 좋습니다. 네,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자들도 이제 그런 포지션에서 남자가 잘만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고수들은 후배 위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아직은 이제 성 경험도 부족하고 테크닉적으로도 자신 없다 이러면은 정상위가 이제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수컷을 유인하는 암컷의 행동을 보니까 이 펄쩍 뛰어오르고 쏜살같이 달리는 특이한 행동,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뒷발로 껑충거리는 행동, 자기 옆구리에 수컷의 앞발을 갖다 대는 행동,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암컷이 또 다른 수컷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적으로 둔감하고 무관심한 것 같은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암컷은 수컷 뒤로 가더니 덮치듯이 수컷의 등에 올라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약간 전략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인간 사회에서도요. 남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쉽게 말해서 복발을 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상한 거죠. 이 수컷이 나한테 접근을 하지 않는가. 뭐 피지컬이나 아니면 뭐 경제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수컷이 그냥 무관심하고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러면은 암컷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쉽게 말해서. 왜냐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이제 좀 보상받기 위해서 남자를 꼬시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생활에서도 좀 종종 경험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제가 게임을 잘하고 이러면은 그 상황에서 뭔가 잘하겠지만 뭐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이제 약간 비언어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암컷은 수컷이 삽입한 뒤에 펌핑을 하는 중간에도 밀착되었던 몸을 빈번하게 빼서 교미가 너무 빨리 끝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가끔 이제 그 섹스를 하다 보면요. 여자들이 그 골반을 흔들 때가 있어요. 빼는 경우는 이제 거의 저는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삽입을 한 상태가 여자한테도 되게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빼면은 오히려 막 화를 낼 정도로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건 많이 봤지, 남자가 오히려 빼잖아요. 왜냐면 사정 조절을 위해서. 그런데 G 같은 경우는 암컷이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미 과정을 길게 연장하고 싶은 거죠. 계속 펌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정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미를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컷의 의지와 성욕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암컷은 임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삽입이 오래될수록 이제 암컷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질 감각에 있어서도 임신을 위해서 질내 감각이 더 많이 느껴지도록 아마 이제 그렇게 좀 자동화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개체로서의 동물은 번식이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계획은 암컷주의 소관이 아니다. 암컷을 움직이는 충동은 즉각적인 보상, 즉 만족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만족감은 경쟁자나 포식자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만족감을 얻기까지 소모되는 에너지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아야 한다. 쉽게 말해 섹스의 만족감이 극도로 높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게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그 삽입선교 테크닉도 중요하다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 여자의 정신까지도 지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욕의 증거가 뭐냐.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 교미를 가끝낸 암컷쥐를 다른 제2의 방으로 옮겨서 혼자 두면 이 암컷쥐는 제2의 방을 방금 전에 교미했던 방으로 인식한다. 이어서 제2의 방을 제3의 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었을 때도 암컷쥐는 교미를 했다고 생각한 제2의 방에 더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질의 어떤 감각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면 혈류량이 골반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이 좋기 때문에 그 감각을 경험한 그 물리적인 공간에 계속 이제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한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질 감각을 제대로 자극을 해준 남성이 있다면 그 남성과 물리적으로 당연히 같이 있고 싶어지겠죠. 네, 이것과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지어 제2의 방이 환경을 야행성주의가 안정감을 느낄 만큼 어둡게 하는 등 여러모로 안락하게 꾸미고 제2의 방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길 만큼 밝게 꾸몄음에도 암컷쥐는 만족감을 느꼈다고 생각한 제2의 방을 선택했다. 그만큼 이 감각이라는 거는 암컷한테는 정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욕의 증거예요. 암컷이 성욕이 강하다는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교미를 짧게, 즉 불만족스럽게 끝낸 암컷 쥐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 암컷 쥐는 새로운 방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한 그 쾌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남성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마인드게임에 뛰어나고 픽업을 잘하고 알파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도 이 감각을 전해주지 못하면요, 여자는 떠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욕의 증거. 암컷 쥐를 우리에게 꺼내 클리토리스를 작은 붓으로 쓰다듬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으로 다시 넣었더니 암컷은 재빨리 열려있는 문으로 코를 내밀었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실험자의 실험복 소매자락을 이빨로 물고는 실험자의 손을 우리 안으로 잡아당겼다. 단지 그 클리토리스 음핵, 그것을 이제 작은 붓으로 살살 이제 문지른 것만으로 그 감각에 중독이 된 거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클리토리스는 중독된다. 이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중독이 된다. 일단 여기에 중독이 되면은 약간 그 도파민 중독처럼 그 말초적인 자극을 쫓게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암컷쥐는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명백히 전달하고 있었다. 자, 성욕의 증거를 이제 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약물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부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성욕을 만드는 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약물을 투여하니까 뭐 성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쥐 같은 경우에는 수컷한테 막 이제 달려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한계가 있다. 여자의 감각을 깨우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방법,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삽입 선교를 통한, 네, 그런 감각 개발이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는 뭐 맨날 하던 얘기이기도 한데,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이거를 약간 좀 상충되는 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은 이제 성욕의 주요한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상하부의 내측 시상 전야, 중뇌의 복측 피계 영역, 뭐 이 두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성욕 시스템의 심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파충류 수준의 그런 작용이겠죠. 이 부분이 자극이 돼야지 성욕이 이제 끌어오르는 거겠죠. 아까 그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질내 혈류량을 증가시킨 뭐 그런 방법도 이런 도파민을 이제 자극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여자들도 남자, 뭐 멋진 남자를 보고선 성욕이 끌어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도파민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의 흥분이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려면 주의력 산만으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욕망으로 느껴지려면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도파민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세로토닌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야지 좀 이상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도파민에 비해서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과하면 섹스를 하면서도 흥분과 갈망에 도취되기보다 다음날 스케줄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여자들 되게 많죠. 맨날 머리로만 생각하고 뭐 그냥 조건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세로토닌이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도파민에 비해서 이제 비중이 너무 과하게 분비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이제 그 좀 억압이 된 거죠, 그 도파민이라는 게. 그래서 뭐 전두엽과 원초적인 욕망 중심부가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성욕은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동시에 강력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너무 이제 과하면은 어쨌든 안 좋은 거죠. 보통 이제 건강한 여자를 얘기할 때 자기의 성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성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여자들은요, 뭔가 지금 억압이 돼 있다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심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여자들이 지금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성욕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의식을 갖고 뭐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여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 쥐들에게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같은 세로토닌 강화 항우울제를 대량 투여하면 수컷과 교미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정신과 약물 처방받고 이 SSRI 이런 약물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욕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여자들이 자꾸 섹스를 안 하고 자꾸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한다거나 남자의 가치를 되게 잘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약물을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섹스를 해도 이런 여자들하고는 이게 자세를 제대로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척추를 완전히 낮게 구부리지도 않고 이 둔부도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미하는 수컷도 불편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섹스까지 하더라도 제대로 이게 남자한테 호응을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거기서 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남자가 내가 잘 못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조루가 생기거나 뭐 지루가 생기거나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자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성불능 상태가 된다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거 고치기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이제 정신과를 지금은 거의 권유하는 시대잖아요. 심지어는 뭐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 1위인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 정신과 약물을 엄청 먹는데요. 모르겠어요. 섹스도 아마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을 보면은 도파민뿐만 아니라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에도 참견을 하면서 성욕을 부추기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을 보면 폐경기에 이른 일부 여성들에게서 에스트로겐 소실은 외음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에스트로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적은 여성들은 이제 뭐 가슴이 좀 작다거나 되게 말랐다거나 골반이 뭐 작다든가 뭐 이래저래 티가 나죠, 신체적으로. 그런 여자들이 되게 또 이제 까칠하기도 하고 되게 예민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호르몬 자체가 그 여성의 심리 자체도 여성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 여성들 모르겠어요. 지금 발육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까칠한 여성들이 여전히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호르몬 자체가 결핍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보면은
이 외음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가지고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남자를 자꾸 피하는 이유. 이제 섹스를 이제 못 하니까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냥 남자가 싫어서, 남자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적으니까 이 질 내의 조직 자체도 얇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삽입을 하면은 이제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섹스를 하기 싫은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포르노 영상을 볼 때도 젊은 여성들만큼 질 내 혈류량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건조함은 개선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도 우리가 뭐 되게 날씬한 여자 되게 우리가 선호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약간 조금 살이 있어도 약간은 좀 풍만한 게 에스트로겐 분비가 그래도 꽤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실제로 훨씬 더 좀 포용적이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뚱뚱하면은 질 내에서 삽입을 할 때 액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너무 뚱뚱한 여자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수의 여성들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성적으로 활성화된 뇌의 일관성을 즉시 깨뜨릴 수도 있고 에로스를 방해하거나 억제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좀 이성적으로 만들고 좀 차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궁극의 그 쾌감, 궁극의 어떤 기쁨, 그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뭐 최고의 뭐 절정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SSRI의 힘을 빌려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면 대부분 에로스의 상실이 불가피하다. 욕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질 수축을 방해하면서 오르가즘에 이르는 신체적 메커니즘까지 붕괴시킨다.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만약에 여자가 정신과에 다닌다.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여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성적으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침대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경향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자가 아무리 뭐 예쁘고 뭐 피부가 하얗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자를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SRI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쓰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섹스를 안 해서 그런 경향이 커요. 섹스를 좀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좀 기쁨을 찾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약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자가 아닌 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여자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사회가 그런 불안을 조장하고 제가 오늘 참 재밌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범죄에 관련된 그런 강의에 제가 갔었어요. 여자들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불안한데 그런 범죄 강의를 하니까 여자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선 제가 너무 참 황당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강의를 꼭 해야 되나?' 충분히 여자들이 불안 때문에 자기 뭐 문단속도 잘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기름을 붓는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CCTV 다 있고 범죄 예방이 정말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연쇄살인범도 이제는 연쇄살인 자체를 못 한대요. 한 번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은 이미 다 걸려 가지고 다 검거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더 이상 불안을 조장을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조장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정신과 가 가지고 약물 처방받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르가즘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오피오이드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3의 신경 전달 물질은 오피오이드류이다. 이 오르가즘을 느끼면은 이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파민의 충동과 엇비슷할 정도로 이제 강력한 예,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 남자의 뭐 근육질의 뭐 가슴을 본다거나 뭐 그냥 야한 소설을 본다거나 뭐 이럴 때
이게 또 뭐 분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양귀비에서 생산된 모르핀과 헤로인의 가장 강력한 변종들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마약 수준의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마약으로 이제 이거를 먹다 보면 이게 이제 뇌가 중독에 빠지고 이제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런데 이 오피오이드는 어쨌든 이제 그 자연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뇌를 달래주는 거죠. 이렇게 오르가즘으로.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 여친하고 이제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면은 얘가 정말 그 나른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 남자가 그 자위해 가지고 사정하듯이 되게 그 평화로워진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섹스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약물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르가즘이 발생하는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게 아직은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이따가 나오긴 합니다. 그 오르가즘이 어떤 경로로 이제 발생을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클리토리스, 그러니까 즉 음액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 정말 이제 말초적이고 정말 짧은 감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은 가능하면은 이제 좀 절제하는 게 좀 좋다고 돼 있어요. 테크닉 쪽에서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성의학이나 이런 뭐 여성학 쪽이나 뭐 페미니즘 비롯해 가지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 음액 쪽을 찬양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흐름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그러니까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 그거로는 결코 여자들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남자가 정말 옛날 뭐 가부장제 사회처럼 여자들을 그렇게 종속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꼬아서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제 여자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성을 통해서 그 성욕을 분출하게 되면은 자기도 행복한 거거든요. 자기의 그 신체적인 감각.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혈류량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여자가 이제 예뻐지는 거예요. 네,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의 혜택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클리토리스, 음액 감각으로 될 것이냐 하면은 너무 얕은 감각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감각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골반 전체로 퍼지고 몸 전체로 퍼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여성의 건강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자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참 간과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이제 무식한 거기도 하죠. 자기의 몸을 모르는 거기도 한 거고. 자, 그래서 이 황홀경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뭐 오르가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의 전 후반부와 중간 부위뿐만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에서 시상하부와 소뇌에 이르기까지 뇌 대부분의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은 우리 뇌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그런 쾌감 또는 그런 물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오피오이드 같은 네, 그런 물질로서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오르가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되게 그 일시적으로 아주 짧게 느낀다고 자꾸 이제 믿어 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오르가즘을 오히려 안 느끼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은 그냥 뭐 한두 번만 느끼고 그 오르가즘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자극이 되면은 그걸로도 엄청난 또 쾌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오르가즘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오르가즘 자체만 추구하는 것도 이거 되게 좀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이트를 약간 비판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오히려 이제 그 질 내부 자극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얘기한 거랑 하고도 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리토리스는 좀 이렇게 사소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르가즘의 근원을 클리토리스라고 믿는 여성들은 성적 미숙함에 갇혀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며 반면에 증정으로 성애를 즐기는 여성은 대개 질 삽입을 통해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삽입 선결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여성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여성들만 가능한 거긴 합니다. 그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뭐 성장 환경도 중요할 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만약에 여자가 불안한다거나 그런 여자들은 이 질 감각에 집중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가 그 클리토리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다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좀 새로운 해석을 이제 한 게 뭐냐면, 자신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클리토리스와 질 입구 사이의 거리, 약 3cm 남짓의 거리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5cm가 문턱이었다. 그 길이를 넘지 않아야 여성들은 남자의 격렬한 삽입에서 천상의 기쁨에 이르기가 쉬웠던 것이다. 이 내용을 아마 제 책을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가진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명확한 G스폿의 위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G스폿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이게 논란이 있죠. 뭐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어디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뭐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요. 원나잇을 했는데 다음날 여자 쪽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원해서 남자가 거부했더니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진술만으로 일단 기소당할 수 있다. 그 남자 회사에 소문나서 네, 이게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남자가 섹스를 제대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섹스를 한 것 자체를 갖다가 문제를 삼을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섹스를 제대로 했다면 여자가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남자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기 때문에 섹스를 했을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섹스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의 후회가 되는 거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본전을 찾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테크닉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그 한 남자를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자, 하지 마비 여성 환자들의 오르가즘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하체가 마비가 되면 그 질 감각도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전제로 그 섹스를 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질에 자극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자들을 실험을 해보니까 그 외음부에서 뇌까지 신호를 운반하는 4개의 신경 경로가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개의 경로는 척수를 따라서 곧장 이제 뇌로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가 있는데 이 하복부 신경계는 척수로 이어지지 않고 배꼽 근처의 골반 윗부분에서 순환을 하고 있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질감각을 자극했을 때, 질을 자극했을 때 돌아가는 그 혈액 순환, 약간 이제 그쪽 그 신경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는 그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신경 경로가. 뇌까지 안 가고 골반 주위에서 머무는 그런 좋은 감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그 2가지 경로는 아무래도 그 음액 감각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미주신경계가 이제 있는데 척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뇌까지 이어진다. 어쨌든 이렇게만 봐도 여자가 그 외음부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이라는 거는 거의 그 온몸을 이제 순환하는 정말 엄청난 감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하지마비 여성 환자들마저도 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르가즘이 여러 갈래의 경로를 가진다는 중대한 사실을 입증을 한 거예요. 클리토리스, 음액이 사실상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 질벽의 전면부하고 자궁 경관은 상당히 민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감각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들은 질벽과 자궁 경관을 자극하면서 자위를 하는 동안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학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에 오르가즘이 통증의 소멸과 맥박의 증가, 동공의 확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여자들 맨날 아프다 그러지 말고 그냥 섹스하면 돼요. 섹스해가지고 오르가즘 충분히 느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통증 이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자꾸
엉뚱한 길을 찾는 거죠,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자존심 그런 거 세우느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척수 아래 신경계에 의존하는 클리토리스 표면의 신호들은 차단되는 반면에 질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신호는 미주신경계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복부 신경계의 호송을 받아서 손상된 척수로 우회한다. 이로써 질 오르가즘이 실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오롯이 느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질 오르가즘이 실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낱 클리토리스 표면을 막연하게 당기고 압박하는 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책에 이어서 또 나온 겁니다. 이 책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두 개의 에두른 경로, 즉 미주신경계와 하복부 신경계 덕분에 건강한 여성들이 클리토리스 오르가즘보다 질 오르가즘을 더 깊고 더욱 고동치는 강렬한 오르가즘으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모르는 남자들이 아직도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아도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저는 여성 해방, 남성 해방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명의 프랑스 의사 실험이 있는데요. 남성의 성기가 질벽 전면부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면 확장된 클리토리스는 가위질을 하듯이 오므라들었다가 벌리기를 반복하면서 요도 내벽을 마사지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처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여자한테 처음 이제 삽입을 할 때 바로 이제 넣지 마시고요. 이제 약간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 액이 이제 좀 더 잘 분비가 되면서 이제 삽입에 좋은 상태가 되기 쉽죠. 이런 것도 이제 잘 활용을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르시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뭐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여성의 몸은 흥분했을 때나 아닐 때나 똑같이 보인다. 반면에 발기되지 않은 남근은 곧 성욕이 일지 않았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기는 이제 내장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여성 관객들은 그 무대 위에서 여자 배우들의 몸을 보면서 그 여인들만큼 자신의 몸이 타는 듯한 갈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그러면서 에로틱한 흥분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자는 정말 재밌는 게 단지 그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로로 이제 성적인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도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느끼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뭐 청각도 강하고 다 강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자들이 유대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충실함, 영속적인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런 관계를 성욕의 주요한 원천으로 꼽는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남자한테 성적인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그냥 손절하고 다음 여자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은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나한테 어떤 성적인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픽업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질보다 양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만나다 보면은 적어도 한두 명은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 여자랑 그냥 섹스하면 되는 거지. 그 안 되는 여자하고 막 자꾸 되려고 그걸 하면은 이게 좀 힘든 거죠.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그리고 더구나 요새는 온라인도 잘 발달이 돼 있고 만나려면 얼마든지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외국인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한 여자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게 해왔고 남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자꾸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뇌당했잖아요. 한 여자한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여자도 한 남자한테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일부일처제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밈을 퍼뜨리면서 네,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뭔가 고정관념, 뭐 선입견 이런 거를 좀 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본성을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강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마조이즘과 그 사디즘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죠. 자, 30에서 60%에 달하는 여성이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물리적인 폭력,
폭력적인 위협 또는 수면이나 중독 상태와 같은 저항 불능 상태, 이런 강간 판타지를 통해서 흥분을 자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수치는 더 높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피험자들은 성행위를 하는 동안이나 자위 행위를 할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이런 식의 상상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식의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완전히 제압받고 쉽게 말해서 좀 겁탈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강간을 당하면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강간한 남자는 원치 않는 강간을 이제 하게 되면 뭐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뭐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불법이고 이래저래 그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여자들이 상상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간 판타지는 죄의식과 관계가 있다. 여성은 소녀 때부터 자신에게 부과되는 성적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들을 올가맨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강간 판타지를 매개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친하고 롤플레잉을 했다고 쳐봐요. 강간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기를 했다고 쳐봐요. 이제 물론 이제 SM 플레이가 이제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쪽이 이제 그 서브이 되고 한쪽이 이제 돔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이게 연기가 정말 그 실제처럼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세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자기가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그 마조히즘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제 피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여자라면 그런 데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서로 합의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말로 여성의 그 심리가 뭐 치유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자가 이제 이런 강간 판타지를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강간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안 되는 행위인 거는 이제 확실한데,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포라는 그 감정 있잖아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수백 명의 그 이성애자 여자한테 연애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골라서 점수를 매기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그 공포가 고스란히 이 그 연애 감정으로 이제 발전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포하고 이 연애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뭐 앞뒤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남자가 기꺼이 제압하고 갖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쾌감을 주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그 미나라는 그 과학자인가요? 뭐 이 사람이 이제 네,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흥분 전이 효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포하고 성적 흥분이 뇌 속에서 뒤섞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만약에 세뇌를 하는 그 전문가가 있다면은 공포를 일부러 심어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약간 변태적으로 성적인 성욕 뭐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되게 조종하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간을 떠올리면 곧바로 사타구니가 뻐근해지면서 연속적으로 음부가 수축하는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한 여자의 고백도 바로 흥분 전이 효과 때문이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시버스 사람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강간 현장의 비명 소리를 들은 여자들의 음부에 혈액 공급이 왕성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가 강간이 당한 건 아닌데 그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몸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가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공포나 희열만으로는 여자들의 음부가 박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많은 대중심리학 저술은 남녀가 분비하는 테스토스테론의 태생적 수준,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 공격성과 수동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느라고 확언한다. 하지만 이 단순한 논리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인간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이 적은 것처럼 붉은 털 원숭이나 암컷의 테스토스테론 양도 수컷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그러니까 원숭이한테는 이런 남성 호르몬이 적은데도 암컷이 교미를 주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어왔던 그 테스토스테론의 성적인 공격성의 작용, 이것을 어느 정도 반박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없이도 암컷은 충분히 자기의 성욕을
주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자극에도 성적 흥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보노보가 주연인 섹스 장면에든 폭행이 가담된 섹스에든 흥분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흥분은 신체 결정권을 박탈할 권리에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자도 자기의 어떤 성의 흥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내면은 더 이제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질 자극을 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또 좀 확장된 성욕 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자의 성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관계만 할 수 있는 여자를 찾기가 힘들다고요? 네, 힘들긴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일단 한번 자기가 그 관계가 설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시작이 어렵지 일단은 시작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들도 왜냐면 처음이 이제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제 이런 오늘 얘기하는 이제 억압된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지 일단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말도 못하게 그런 그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 20대 남자가 관계 맺는데 그렇게 힘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래저래 뭐 사회적으로도 이제 자꾸 성을 억압하고 이건 무슨 조선시대보다 더 성을 억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거세를 해버리고 여자들도 이제 페미니즘 비롯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세를 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요 일종의 그 심리적인 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할례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여자들의 그 생식기 일부를 잘라가지고 쾌감을 못 느끼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시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인 할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남자들을 통한 이런 쾌감을 못 느끼게 하려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뭐 누구의 어떤 기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그 평범한 남자들, 여자들한테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살면서 우리가 동물로 태어났으면 동물적인 그런 쾌감을 충분히 즐기고 살면 좋은데 맨날 그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런 언어적인 망상 속에서만 살게끔 자꾸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언어적인 거, 무슨 뭐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만 고상하고 섹스하는 게 무슨 저열한 걸로 자꾸 이제 인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스가 훨씬 더 고상한 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섹스를 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절대 고상해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섹스를 못하면요, 인간이 추해져요. 이제 뭐 범죄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를 충분히 하고 즐길 수 있어야지 만족스러운 뭐 예술이 나오든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헬스장에 다니시는 거 좋죠. 네. 일단 이제 몸매가 일단 좋으면 여자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긴 하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이제 그 문제긴 한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여자들이 몸매 좋은 남자들은 많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지레짐작 포기하고 안 하는 느낌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모두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관계만 할 수 있는 여자 아까 얘기했고 여자는 일단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섹스를 즐기지 못한 여자는 이 자꾸 자기의 자궁을 이거를 거래의 용도로 이제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 재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궁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그 뭐 생식기에 대한 가치 이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여자는 이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면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사귀기는 싫은데 관계는 하고 싶은. 네.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거의 필연적으로 이제 남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만 하고 헤어지는 게 그게 서로 신사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좀
때가 요즘에는 좀 많습니다. 지레 짐작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미리 포기해 버리고 네.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30대 이제 앞으로는 이제 40대가 돼서도 못 소린 남자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인제 어쩔 수 없죠. 뭐 일본의 어떤 그 상황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섹스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거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제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점점 더 이제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가 되고 성을 즐길 수 있는 그 격차는 한국이 정말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섹스를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베타 테스터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피학적인 얘기를 쪼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피학적인 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뭐 그런 기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현대 사회에서는 뭐 여자를 때리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뭐 거의 뭐 불법에 준하는 뭐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더 불만이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예 되게 좀 저도 재밌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 책을 재밌게 봤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외면해 왔던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제목을 이제 과학이 외면했던 섹스의 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도 하루에 12번 섹스를 꿈꾼다." 예. 그러니까 거의 남자하고 다를 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그 여자들이 보내는 다양한 그 비언어적인 신호들도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테크닉적인 부분이야 뭐 그렇게 계속 여자들을 만나다 보면 쪼금씩 발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특히 이제 아까 많이 제가 얘기한 질감각적인 부분도 이런 거를 이제 모르는 남자들은 정말 완전히 그냥 다른 길로 가 버리거든요. 여자하고 뭐 섹스를 해도 막 손으로 그냥 음액 만져 주고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네 남녀 관계 특히 이제 성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